부산통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요즘 부산의 핫한 관광지죠. 초량 이바구길의 168계단을 만나볼 텐데요. 부산의 아픈 역사가 담긴 그 계단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사계절이 아름다운 이곳 바로 온천천입니다.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를 가로지르는 시원한 도시마천 온천천, 그 아름다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은요, 지난 8월 13일에 열렸죠. 기장 임랑 어린이 동요대회 영상입니다.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멜로디,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따르릉 부산 소식, 명절을 맞아 각종 선물이며 용품들, 택배 주문한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부산 여성소비자연합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는 법 알아봅니다.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취미 활동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동네 동호회, 오늘은요, 태권도를 사랑하는 남녀노소 국적불문 사람들의 모임 태권아라 함께 만나봅니다.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8월 말 부산을 뜨겁게 달궜던 2016 부산 록페스티벌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록페스티벌로 떠나보시죠.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의 MC 조민경입니다. 이 가을 타는 남자, 일명 추남들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여성들보다 남성들은 이렇게 계절을 더 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 괜한 기분 탓으로만 생각했지만 남자들이 가을을 더 타는 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이 가을에는 여름보다 일조량이 적어져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D의 합성도 억제돼서 남자들이 우울증에 더 걸리기 쉽다고 하고요. 또 옛날에는 가을이 주로 군대 가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는 여름을 붙잡을 수도 없고 오는 가을을 막을 수도 없는 법, 남성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성큼 찾아온 가을에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취미 등에 도전해 본다면 우울한 가을을 풍성한 가을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 우울한 기분도 한 번에 날려버릴 부산통,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네,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요즘 부산의 핫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초량 이바구길.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동네 안에 가슴 아픈 우리 부산의 역사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부산 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초량동으로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부산의 핫한 관광지로 떠오르는 초량 이바구길. 그중 높은 경사와 아찔한 높이를 자랑하는 168계단과 모노레일이 요즘 인기인데요. 그러나 이 168계단에 가슴 아픈 우리 역사가 녹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함께 들어보시죠. 자, 지금 이 168계단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산복도로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부산역 혹은 부산항이라고 하는 도심과 산동네를 이어주는 최단 경로의 지름길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특히 어머니들은 이 계단의 맨 아래쪽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 계단을 힘겹게 오르셨고요.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높은 건물들이 없을 때 하루 종일 집에서 바다를 보는 게 일이셨어요. 그렇게 바다를 보다가 배가 들어오면 그때 지게 하나 딱 메고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던 계단이 바로 이 168계단입니다. 한마디로 부두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계단에서 서로 부딪혀서 넘어져서 다치시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런 삶의 애환과 고통, 그 시절의 부산의 산복도로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계단이 이 168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68계단 같은 경우에 이 모노레일이 6월 1일에 정식으로 개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모노레일을 이용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도 아주 관심을 두고 있는 초량 이바구 길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서도 많은 홍보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경규 씨가 또 딸의 손을 잡고, 왜냐하면 이 아래쪽에는 초량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오르면서 좀 많은 이슈화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역과 가까이 있는 이곳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보면 단순하게 이 모노레일의 신기함에만 젖어서, 혹은 여기 모노레일을 타서 내려다보는 부산항의 모습에만 젖어서 가시는데,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8계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한마디로 산복도로에서 살았던 부산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혹은 그 삶에 대한 의미들을 한 번쯤은 더 느껴보시고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의미들을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 고단했던 삶의 증표로 남아있는 168계단. 이제는 2분이면 정상까지 데려다주는 모노레일과 함께합니다. 부산의 또 다른 모습, 초량 이바구길에서 만나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르는 168계단과 피란민들이 오르내렸던 계단은 분명 달랐을 겁니다. 앞으로 초량동에 가시면요, 힘들었던 시절 우리 부산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초량동 이바구길을 꼭 한번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 진구 초읍동 남구현님이 부산의 대표 산책로 온천천의 멋진 풍경을 영상으로 담아오셨습니다. 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 온천천을 따라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곳은 부산을 가로지르는 도심 속 하천 온천천입니다. 금정산에서 시작돼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를 거쳐 수영강으로 흘러드는 온천천. 동래역에서 내려 조금만 걷다 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정돈된 잔디를 중심으로 잘 닦인 자전거 길과 산책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천천에서는요, 이렇게 자전거를 대여할 수도 있는데요. 부산 시민이 아니어도 신분증만 있다면 2시간 동안 무료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전거로 온천천 한 바퀴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산책로 곳곳에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운동기구들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의 손때가 묻어 더욱 정겹죠? 운동기구 종류도 이렇게나 많아서요. 헬스장 부럽지 않아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쉼터도 되고 놀이터도 되어주는 온천천. 옛날에는 동네 지역의 젖줄 역할을 하던 중심 하천이었지만요. 무분별한 복개와 여러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하천 오염까지 진행돼서 많은 시민들을 안타깝게 했었죠. 그러나 1995년 연제구의 온천천 살리기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이 더해져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온천천으로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주민들의 사랑방 노릇 할만하죠? 봄이면 벚꽃과 유채꽃으로, 여름이면 싱그러운 초록으로, 가을이면 단풍과 갈대로, 겨울이면 눈꽃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우리 동네 휴식터 온천천. 주변에 유명한 카페들도 많으니까요. 산책 후 달콤한 디저트까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언제나 좋은 친구처럼 우리 곁에 있는 동래 온천천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꽃내음과 풀향기 가득한 온천천 어떠신가요? 이 금정산에서 시작해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를 거쳐 수영강으로 흘러드는 온천천. 신분증만 있다면 부산 시민이 아니어도 자전거를 2시간 무료 대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깊어가는 가을 강바람 맞으며 자전거와 함께 온천천 나들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지난 8월 13일에 열린 기장 임랑 어린이 동요대회 현장인데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무대를 빛내준 우리 어린이들의 뜨거웠던 무대를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시원한 파도가 몰아치는 임랑의 수욕장. 지난 8월 13일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기장 임랑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였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볼까요? 현장 준비부터 만만치 않았는데요. 우리 고사리들 그 힘을 보탭니다. 각 팀마다 옷과 머리 모두 맞춰서 준비하고요. 열심히 준비했던 실력 그대로 뽐내기 전에 목도 풀어줍니다. 구슬땀까지 뻘뻘, 더위도 그들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얼음물에 금세 깨르르 웃는 걸 보면 영락 없는 아이들이죠. 우리 동궁초등학교 노래하는 거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꼭 1등하게 해주십시오. 화이팅!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대상. 어머니 딸이 꼭 대상을 받겠다고 하는데 예.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시죠. 제이야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어. 화이팅! 화이팅! 장만초등학교 화이팅! 어제시 수련소녀 전당 화이팅! 하루 종일 진행된 동요대회. 독창 20명, 합창 22팀, 총 100명이 훌쩍 넘는 아이들이 함께하는 큰 대회였는데요. 대기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익숙한 얼굴도 보이네요. 동요대회 진행을 맡은 저 민경이와 CJ일루비전 송태원 아나운서. 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심사 기준을 들으면 여기 참가한 이태리 주제페 타르티니 회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진행된 독창 무대에 8살부터 13살까지 깜찍한 22명의 어린이들이 혼자서도 이 큰 무대를 멋지게 채워줬는데요. 이어진 합창 무대, 22팀의 어린이들이 다채로운 목소리로 멋진 하모니 들려줬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마술쇼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날 동요대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죠.
바로 어린이들의 깜찍한 단체복 보는 재미도 쏠쏠했는데요. 열띤 응원도 함께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대회에도 지친 기색 없이 노래하는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 그 열정만큼은 모두 대상감이죠? 드디어 떨리는 결과 발표의 순간. 대상은요? 이번 대회에 올라오기 전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들을 겪고 지금 이 대상을 타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또 공연을 하고 앵콜 공연도 하고 또 대회도 하니까 더 시원하기도 하고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 최고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응가비 합창단 화이팅! 대상을 받은 박세범 학생, 은가비 합창단 모두 축하하고요. 참가한 모든 친구들이 기장 인랑 동요 대회를 멋진 기억으로 간직하기를 바랄게요. 전국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졌던 시간, 기장 인랑 전국 어린이 동요 대회 현장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요. 이 30도를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어린이 모두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거는 어린이들의 이 꿈과 열정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준 어린이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이 무대가 어린이들의 꿈에 큰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50분 깜찍한 어린이들의 대회 영상을 CJ 헬로비전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병아리들의 하모니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모든 소식을 전화 한 통으로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 따르릉 부산 소식입니다. 인터넷이 생활화된 시대,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과 배송 시스템의 발달에 힘입어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주문을 하면 일주일 안에 배달 물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과 더불어서 택배품 분실, 파손, 그리고 지연 등 다양한 배송사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따르릉 부산 소식 1년 중 가장 많은 택배사고가 일어나는 명절 시즌, 다양한 택배사고 유형과 그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부산시 여성소비자연합 성현숙 사무국장님과 함께 통화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 여성소비자연합이요.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단체는 1974년 부산 주부클럽 연합회로 활동을 시작해 2014년 단체 명칭 개정을 통해 현재 부산 여성소비자연합으로 43년째 소비자 상담 및 각종 물가조사, 캠페인 활동 등을 하는 소비자 전문 단체입니다. 네,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선물이나 각종 용품들 많이들 사셨을 것 같은데요. 명절 특수의 소비자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는 어떤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나요? 네, 추석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업체 급증과 함께 택배를 이용한 상품 배달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명절 특수기간 동안에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30%가량 증가하고 농수축산물 등 선물 세트의 품목이 늘어나 물량 집중과 배송 지연에 따른 상품 변질 등 사고 발생률 또한 평소에 비해 높습니다.
이에 따른 상담 또한 명절을 맞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런 피해에 따른 대응 방법을 하나씩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많은 피해 접수 유형이죠. 택배 오배송 사고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네, 먼저 택배 의뢰 시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여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게 좋으며 완충제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고 손해배상 한도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품, 귀금속, 휴대폰 등은 할증 요금을 선택하여 파손, 분실 피해 등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네, 국장님, 이 택배 오배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죠? 네, 일단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피해가 적은 택배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명절이 임박해 보내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생각만 하시지 말고 확인을 통해 체크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기일이 너무 지나면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요, 택배가 이미 늦게 도착했거나 물건이 상해서 온 경우라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런 경우는 현물의 사진을 찍어 택배사에 물건이 훼손된 것을 알리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폐기 처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나중에 입증이 안 되면 불리한 경우가 많으며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훼손, 파손, 분실이 발생한 경우 그 상태를 촬영하거나 영수증을 확보하는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택배사에 지체 없이 사고 접수하고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14일 이내 배상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요, 이 상품권 사기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판매를 하고 소비자가 현혹이 되어 구입을 하지만 입금 후에는 연락이 안 되거나 물품 배송이 되었지만 개봉을 하면 상품권이 없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는 일단 저렴하다고 구입할 것이 아니라 사이트가 정확한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역시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나요? 네, 일단 검증된 사이트를 이용한다거나 직접 상품권 판매점에 가서 구입하는 것이 좋고 업체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를 당했다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국장님 또 이 추석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서요. 추석 해외여행 혹은 국내 여행 관련 피해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국내나 해외여행의 경우 소비자가 해약을 통보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정하는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네, 국내 여행은 성수기, 비수기가 구분되므로 소비자가 이용 시점을 명확히 해서 계약하는 게 좋으며 이용 전에 전액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해외여행의 경우 해당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옵션이나 기타 부대 요금의 발생 부분을 명확히 해서 계약하시면 가족끼리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안 알아볼 수 없겠죠? 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이용해 만들어진 상품이 많으므로 떠나기 전 특약 사항 및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해 보거나 또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 상품은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만약 이런 피해를 이미 입었다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네, 저희 국번 없이 1372는 소비자 상담 전용 전화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담을 통해 접수하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자주 발생시키는 업체는 소비자 전문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국장님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부분의 소비자는 택배로 운송을 의뢰할 경우 운송물을 발송하는 데 급급하여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업자는 운송장에 손해배상 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 가액 구간별 최고 가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 발생 시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물건은 되도록 택배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보낸 물건은 잘 받았는지 안부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즐거운 한가위 이제 더 이상 택배 문제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꼭 기억해 두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선물 잘 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통화해 주신 성현숙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소식에 대해 이것이 궁금하다 혹은 알리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따르릉 부산 소식에서 신속하고 발빠르게 지역 소식을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마일 메이크업 민경이와 부산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요, 부산에 끼 있는 동호회를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동호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태권, 이 힘찬 구호 하나로 모인 태권도 동호회, 태권 아라를 소개해드립니다. 연령 초월, 국경까지 초월한 태권 아라의 태권도 사랑. 지금 함께 태권 아라의 동호인들을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 강한 남자 느낌이 물씬 풍기는 오늘의 동호회를 찾아 떠나볼까요?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가볍게 몸을 푸는 사람들. 저희는 태권도 동호회 태권 아라입니다. 저희 태권도 동호회는 이름이 태권 아라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골프 동호회, 축구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들은 많지만 태권 동호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권도 동호회를 만들었고요. 지금 총 멤버 수는 10명입니다. 와, 정말 유연하신데요? 회원분들의 놀라운 유연함에 뻣뻣한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지금 국기 태권도가 아이들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성인들이 사실 태권도를 하고 싶거나 접해보고 싶어도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성인들이 운동하고 태권도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태권도를 좀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 동호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너도 나도 발차기에 열심인데요. 보기만 해도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태권도의 어떤 매력에 빠지셨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해오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할 기회가 없었는데 부산에 이제 성인들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태권도를 하면서 이제 정신적인 그 수련과 그리고 정말 다이나믹하게 운동함으로써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되어서 태권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여기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모습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When I was a little boy, I wanted to be strong. 그래서 무술 시작했어요. 친구 태권도 진짜 잘해서 그래서 한 번 같이 연습해서 태권도 너무 좋았어요. 그럼 계속했어요. 지금 29년 태권도 했어요. 많이. 집중한 회원들의 모습, 절도 있는 자세까지 아주 멋진데요? 원앙 둘 준비. 시작. 바로 Stretching flexibility 하고 strength
사실 저 좀 불면증이 있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좀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조금 붓기도 좀 잘하고, 이렇게 몸이 어쨌든 가볍더라고요. 좀 정신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저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라서 최고로 좋은 운동 같습니다. 되게 신선하고 운동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동호회를 통해 가지고 운동을 좀 배우려고 왔는데 운동량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꾸준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태권도에는 많은 매력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미용 등 행복한 내 삶을 위해 태권도장으로 향해 보는 것 어떨까요? 태권도는 정신과 육체를 단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저희 동호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태권도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태권도라! 화이팅! 네, 사실 아이들이 태권도장 가서 배우기는 쉬워도 성인이 돼서 태권도를 배운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태권아라에서는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서 동호회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된 외국인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되찾게 된 어머님을 보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의 힘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태권아라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동호회로 거듭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태권!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주민바다TV 시간입니다. 주민바다TV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지난달 부산을 화끈하게 달군 2016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이 개막을 했는데요. 누구보다 뜨겁게, 누구보다 재밌게 즐긴 부산 락 페스티벌 관객들의 뜨거운 이야기 바다TV와 함께 만나봅니다. 아침에 왔어요. 우리 아침에 캠핑장에 텐트 치고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산 페이스북 보고 왔는데 처음 와봤는데 날씨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더운 것보다는 나와서 재밌어요. 되게 비와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벌써 약간 조금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락페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 작년에 만나서 지금 이렇게 사귀고 있습니다. 저한테 뿅 반했어요. 스타일? 이런 거 좀 거지 같은 거? 컨셉 어떤 컨셉이에요? 오늘 그냥 혼자서 튀자라는 컨셉이에요. 시민들이랑 같이 즐기고 도움도 드리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소방력 지원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콘서트장은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인 공간에서 하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건 되게 자유롭고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집 가까우니까 접근성도 좋고 또 부산에 하니까 부산에 맛이 있어가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메탈 밴드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든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매니아를 위해서 신경 쓰는 라인업을 항상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료로 더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과격하게 놀고 재밌게 놀면서도 신기하게 사고는 안 나고 이런 매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엘 갤러거요. 안녕마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 국가스템 보러 왔습니다. 오늘 국가스템. 국가스템. 네. 이번에 복면가왕이 나왔잖아요. 그때 떠서 좀 살짝 아쉬웠어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거를 뺏긴 느낌. 일단 가볍게 몸을 풀고요. 맥주 한잔하고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체면을 내려놓고 음악에 몸을 맡겨라.
뮤지션과 제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기분으로 서로 즐겁게 즐기기만 하면은 뭐 따로 즐기는 법이란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만점. 100점. 98점. 98점. 네. 9점은 뭐예요? 하연을 가까이 못 봐서요. 지금 너무 신나고 흥분되고 재밌어가지고 비도 와가지고 덥지도 않고 지금 너무 신나는데 지금 끝나니 너무 아쉽네요 지금. 내일 보고 싶어요. 내일이요? 내일은 내일은 내일 와요. 내일 와서 내일. 네. 이런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누가 내를 공짜로 보고 국카스테를 공짜로 보고. 네. 근데 부산 라이프도 올해까지 무료고 내년부터는 유료입니다. 돈 받으세요, 돈. 받으세요. 돈 내고 올게요. 부산 락페는 작년에 처음 와보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역시 작년 못지않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올 거예요. 계속 이대로만 해서 영원히 계속 이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최고였고 올해도 최고였고 내년도 최고일 거예요 아마. 이런 문화들이 더 활성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락을 즐기고 또 음악을 즐기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락 페스티벌 영원하라! 락 페스티벌 위하여! 부산 락 페스티벌 화이팅! 화이팅! 네, 이 부산 락 페스티벌의 매력이라면 이렇게 야외에서 누구의 눈치 볼 것 없이 음악을 자유롭게 즐기는 거겠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즐긴 가수들과 관객들 모두 정말 멋졌고요. 부산 락 페스티벌 내년에도 더 좋은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1022님입니다) 집안 곳곳에 소소하게 꾸미며 기분 전환했다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9340님이) 또 유럽 여행 소식을 보내주셨는데요. 세고비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하시네요. 와, 유럽 곳곳에 정말 안 가보시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광재님입니다. 기장 농촌체험장에 자연 친환경 새집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기장군 기장읍 내리 612번지 농촌체험장에 자연 친환경 새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전원주택 정원 가꾸기 특별 강좌가 개강했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추석맞이 사랑의 음식 나누기로 봉사활동했다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금정구입니다. 따뜻한 명절 보내기 위한 이웃 돕기 성품 쌀 보내주셨는데요.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명사가 2016년 추석 명절을 맞아서 금정구를 방문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이웃 돕기 성품 쌀 200포를 전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동삼 일동 관내사 차린 대원사 신도회가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는데요. 이웃을 위한 성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영도구입니다. 해돋이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 동화책 해돋이 마을이 발간되었네요.
금정구입니다. 안전한 금정을 위해 부산대학교와 함께 의기투합한답니다 하셨는데요. 안전금정 조성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해 금정구청장, 부산대학교 총장 등을 포함한 간부들이 부산대 주변 도로 실태 등을 확인하며 CCTV 설치, 도로 정비 등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리 원자력 본부입니다. 쾌적한 명절을 위한 추석 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네요.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해양 오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명절 연휴 기간 전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3일까지 해양시설, 선박 및 주요 항포구에서 해양 오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원입니다. 장애 학생들의 축제 제5회 새울림 과학축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새울림 과학축전은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려서 과학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하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인니 산골마을 찾아 봉사활동하고 왔어요 하셨는데요. 인도네시아 반둥 물리기르 마을에서 공학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가 학생들은 2주 동안 현지 주민의 어려움을 수렴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드는 과제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고신대학교입니다. 2016학년도 2학기 개강 예배했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2016학년도 2학기 개강 예배가 고신대학교 예음관에서 개최됐다고 하네요.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 캠퍼스입니다. 추석 맞이해서 이웃을 위한 기부금 전달했답니다 하셨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입니다. 15일 목요일에는 추석 특별 한가위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추석인 15일 오후 4시 연합당에서 추석 특별 공연 한가위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하셨는데요. 배우 설경구 씨와 한효주 씨가 선정돼서 영화제의 오프닝을 책임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BNK 부산은행입니다. 11월 25일까지 대한민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답니다 하셨는데요.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이 11월 25일까지 본점 1층 BNK 아트갤러리에서 풍경을 주제로 휴 시대의 풍경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로 유명한 부산 자갈치 축제가 찾아옵니다. 백종원과 함께하는 요리 경연대회와 다채로운 공연들로 꾸며집니다. 브로드웨이 42번가 공연이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10월 7일부터 사흘간 완벽하게 표현된 쇼 뮤지컬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잭 더 리퍼를 공연합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관객을 압도하는 구성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10월 28일부터 공연이 진행됩니다. 2016 부산 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을 주제로 아방가르드 미술을 조명하는 전시회로 꾸며집니다. 한낮에 유콘서트가 공연됩니다. 9월 20일 오전에 4인조 국악그룹 블랙스트링의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클래식계 즉흥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화산 백현경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바이올린의 독특한 음악적 만남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추석 특별 공연 한가위를 공연합니다. 춤놀이, 판군놀이 등 다양한 공연들로 구성됩니다. 9월 15일 오후 4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선주 무용단의 개, 삶이 녹아드는 경계의 춤이 찾아옵니다. 살풀이춤과 태평무 등 한국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을 9월 20일 화요공감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브랜드 창극 나운규 아리랑이 공연됩니다. 한민족의 가슴에 꽃이 된 노래 아리랑과 나운규의 삶과 영화를 담아낸 창작 창극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화요공감은 정효성의 가야금 연주로 이루어집니다. 초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자진몰이, 진양조 등 다양한 연주로 구성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부산 근현대사 기획공연 국악극 대청여관을 공연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공연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화장실도 가는데 왜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몸이 더 허약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외부 침입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면역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 몸 면역력 키우기, 생활 습관만 바꾼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체 면역력을 쉽게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 탄산음료 대신 생수와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주면 면역력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등 몸의 기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체온을 높여주는 산책과 일광욕을 규칙적으로 해준다면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감기와 안녕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소개해드린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하셔서 올 가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